자, 먼저 대북 특사. 이번 대북 특사에 대해서 우리 요점 정리의 달인이신 저 달인단이 들어봤죠. 요점 정리단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안전빵빵의 안 원장 얘기해 주세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뭐 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김정은을 만나고 온 우리 대북 특사단의 전원. 자, 그런데 김정은이 이런 이야기 했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핵심은 첫 번째,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김정은의 메신저 역할입니다. 특사단이 김정은 이야기만 전달하는 사람인 것인지 한 의구심이 듭니다. 어찌됐든 전달한 이야기는 1.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날짜를 이번에는 김정은이 못을 박았다. 즉 트럼프 대통령 임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2021년 1월에 끝납니다. 그 전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 그리고요,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호감이 있다,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전달했다는 것.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핵심입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잡아왔지요. 다음 달 18일부터 2박 3일 동안 날짜를 잡아온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격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 안 원장이 얘기한 핵심의 뒷담화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은 북핵 리스트, 즉 비핵화부터 먼저 해라인 겁니다. 근데 김정은은 무슨 소리냐? 종전선언부터 해라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일치된 의견은 뭐냐? 비핵화 퍼스트입니다. 또 두 번째, 자, 시한을 박았다고 하면서 김정은이 뭐 트럼프 임기 내에, 그것도 첫 번째 임기 내에 트럼프 걱정해주고 있지만 두 번째, 김정은이 굉장히 초조해 있다는 것. 왜냐하면 먼저 그동안 안 했던 약을 막 파는 걸로 봐서 초조한 김정은. 세 번째, 이번에 대북 특사단은 우리 국민들로서는 어떻게 기대를 했냐면 미국하고 북한을 좀 이렇게 잘 이 끈끈이를 다시 붙여줄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결국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과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경협의 기획제도 안 끝냈다고 하지만은 그 층서를 보고 한박 웃음이 된 김정은 왜일까? 이것이 우리가 뒷담으로서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 만찬을 한다고 해갖고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은 혼밥을 했더군요. 정의용 실장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경에 가고 그 노영민 대사 부부하고 넷이서 혼밥을 했을 때 14억 중국 인구와 혼밥을 했다고 하는데 2,400만 북한 주민과 같이 식사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종전선언 문제는 굉장히 네.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럼요. 그런데 이제 이게 김정은 말에 따르면 약간 이중성이 있어요. 김정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나 평화적 관계가 없는 것인데 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김정은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별거 아닌데 왜 그래 당신이 거기 집착하느냐? 그렇죠. 왜 집착하느냐, 이걸 묻고 싶어요. 종전선언은 사실 문서로 쓰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자 한반도 이제 전쟁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일 뿐인데 왜 집착하느냐. 여기 그러니까 김정은의 주장과 이게 좀 서로 어폐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김정은의 말에 저는 어떤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칭 전문가로서 김정은은 뭔가 하나를 얻어내야 되는데 종전선언을 얻어내야지 북한 내에서도 자기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은 비핵화 문제에서 굉장히 종전선에 집착한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별걸 아닌 종전선언에 왜 집착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종전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 정부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럼요. 우리 정부의 태도. 북한은 주장할 수가 있어요, 북한은.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북한 편을 들면서 왜 뭐라고 하느냐. 종전선언에 북한이 이렇게 목매달하면 이게 일종의 카드인 겁니다. 우리가 북한한테 야, 종전선언 너네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이야, 빨리 내나 다른 것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왜 북한 편을 드는 것인가. 이게 사실 우리의 문제인 거죠. 김정은의 말에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김정은 그런 주장할 수가 있어요. 왜? 북한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지금은. 지나치게 말랑말랑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여기에 한 수를 더 떠서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
그렇지만은 김정은은 요구하지 않겠지만은 여기에 있는 좌파 세력들이라든가 뭐 좌파 성향의 시민 단체들 우리 땅에서 자주 독립을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아마 데모가 시위가 광화문을 뒤덮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도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는 외국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이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안보에도 직결되어 있지만 경제에도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쓰나미로 몰려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논리 전개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종전선언을 하면 한반도 전쟁이 끝났다. 자, 전쟁이 끝났으면 평화협정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그럼 이제 만들게 되면요. 그러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동안 평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 사령부가 국내에 있을 명분이 사라진 그렇죠. 겁니다. 그럼 유엔사가 해체가 되고 한반도에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중요성은 일본에 있는 유엔사 군수물자를 저장한 그런 군사 기지가 굉장히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미군 위주겠습니다만 아마 일본에 가면은 지금 수많은 유엔사의 군수 기지가 있는데 거기서 한반도 2차시에 모든 물자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문제고 이제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한 내 좌파 세력이 한반도에 평화가 왔는데 이제 남북 한민족끼리 우리가 해결할 건데 주한미군 철수 정확히 표현이 외국군이 왜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또 그렇게 전개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당장 중국이 그러겠죠.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쳤는데 왜 주한미군 철수해 하면서 우리 남한 정부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미국이냐 중국이냐 택해라라는 그때 우리는 굉장히 공공스러운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그렇죠. 논리적 전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네. 종전선언이 그런 논리적 전개에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을 이렇게 앞에다 두고 중국은 그래 빨리 종전선언해서 평화협정 맺고 미군 아웃. 이건 뭘 얘기하냐면 중국이 가장 좋아하는 카드라는 거죠. 이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두고 다투는 무역협정이라는 형태를 갖고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만 진짜는 패권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 대북 특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워싱턴 정가는 물론이고 이른바 북한 전문가 사이에서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얘기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풍계리에서 셧다운을 완전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왜 그때 전문가라든가 또는 기자들을 왜 참석시키지 않았냐. 뭔가 거기에 대해서 재생 가능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김정은은 늘 아름다운 말만 한다. 그런데 실천한 거 뭐 있어? 이런 회의적인 반응이 워싱턴의 전문가들과 북핵 전문가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김정은의 입에서 한 번도 비핵화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TV 화면을 통해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자, 트럼프와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도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김정은 입에서 나간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도 없습니다. 이번 특사에도 없습니다. 전부 전원일 뿐입니다. 전원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언제라도 그 문제에서 발을 뺄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이제 김정은이 젊은 친구가 그냥 노련하던 측면이 듭니다. 본인의 이야기가 나갔을 때는 빼도 박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지금 이른바 메신저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고 가장 훌륭한 지금 메신저가 누구냐? 우리 대북 특사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돼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죠. 김정은이 이제 비핵화, 저는 결국은 비핵화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마 우리 누님보다도 김정은에 대해서는 좀 더 이해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 전 더 입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요? 그래서 왜?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한국 정부가 우리 정부 북한을 과도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그런데 북한의 실체는 뭐냐? 현재 우리에 대치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군사적인 상대입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이해하는 데 거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해하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북한에 대한 대책과 처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본다면 비핵화를 결국은 손을 들고 나오게 우리가 만들면 손을 들고 나올 겁니다. 그러나 최대한 끌 수밖에 없죠. 왜? 끌어야지 많은 걸 건질 수가 있으니까. 많은 걸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뭐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에게 가서 1년 안에 끝낸다고 하더라. 김정은 말 1년 끝낸다고 하는데 걱정 마라. 우리 해주면 다 끝내. 1년 이미 지났습니다. 네. 곧 되죠, 1년이. 그렇죠.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네. 북한에 대한 자꾸 강조하지만 과도한 이해가 북한에 대한 대책과 처방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 말씀을 꼭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어깃장 부리는 마주 이렇게 때를 쓰는 어린애와 같다 하고 이제 문정인 특보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뭐 얼르고 달래야 된다 하는데 자 중국에서 지금 무려 뭐 8개의 포켓을 가졌다는 소황제 얘네들이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양쪽 그냥 시가 친가해서 난리를 치고 애들을 우쭈쭈 해줘가지고 버릇이 나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김정은의 길을 들이면서 우리가 줄 것도 주고 비핵화까지 빨리 끌고 가야 된다는데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너무 말랑말랑하다. 그리고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서 정말 뭐 수석 협상가니 수석 중재자 역할 이것도 참 모욕적입니다. 트럼프가 아주 버릇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한테 딱 우리 수석 협상가 노릇 좀 하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청와대에서는 그게 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입이 찢어져 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고 저는 정말 나라가 창피하고 국격이 창피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길들이느냐 길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서 정말 운다고 떼쓴다고 과자 물려주고 뭐 옷 사주고 그 신발 사주고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대북 특사에 대해서 요점 정리했습니다. 일단 안 원장은 키워드 이 시안을 못 박았다. 그 다음에 비핵화에 있어서는 하나의 그래도 이제 뭐 진전으로도 볼 수 있다. 저는 이제 비핵화 퍼스트 이 순서가 중요하다.